은퇴 직전 딱 몇 가지만 정리해두면 은퇴가 훨씬 가볍고 편안하게 시작됩니다. 오늘은 은퇴 전 필수 체크리스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 눌러주세요. 첫 번째, 쓰는 돈부터 점검하기. 은퇴하면 돈이 들어오는 속도가 멈추고 그동안 몰랐던 월평균 지출이 드러납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어떤 분은 은퇴하고 3개월 만에 통장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매달 300만 원씩 쓰고 있더랍니다. 직장 다닐 때는 월급이 자동으로 들어오니까 신경도 안 썼는데 은퇴하니까 돈 빠지는 게 다 보이더라고 합니다. 내가 얼마를 쓰는지 모르면 연금이 충분한지 부족한지도 모릅니다. 막연히 200만 원이면 되겠지 했다가 실제로는 250만 원이 나가면 매달 50만 원씩 적자가 쌓입니다. 1년이면 600만 원입니다. 최근 3개월 카드, 통장 내역으로 고정비와 변동비를 구분하세요. 통신비, 관리비, 보험료, 교통비는 고정비입니다. 외식, 장보기, 취미비는 변동비입니다. 특히 건강보험료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직장 다닐 때는 회사가 절반을 부담했지만 은퇴 후에는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월 20만 원에서 30만 원씩 나갈 수 있습니다. 60대 초반의 한 사례를 보면 건강보험료가 갑자기 25만 원 나왔다고 합니다. 회사 다닐 때는 12만 원이었는데 이것만으로도 생활비가 빠듯해졌다고 하더군요. 이걸 안 하면 은퇴 직후 왜 이렇게 돈이 빨리 빠지지? 라는 불안이 시작되고 준비한 연금이 부족하다는 느낌에 소비를 위축하게 됩니다. 두 번째, 소득 점검하기. 은퇴 후 들어오는 돈은 국민연금, 퇴직금, 개인연금입니다.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은 국민연금공단 앱에서 5분이면 확인됩니다. 많은 분들이 예상과 실제가 다릅니다. 국민연금 200만 원은 나오겠지 싶었는데 막상 확인하니까 138만 원이더라는 겁니다. 계획이 완전히 틀어지는 거죠. 월 60만 원, 10년이면 7,200만 원입니다. 이건 작은 차이가 아닙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소득 공백기입니다. 퇴직 후 국민연금을 받기까지 보통 몇 개월에서 1년 이상 소득이 없는 기간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58세에 퇴직했는데 국민연금은 63세부터 받는다면 5년 동안 소득이 없습니다. 이 기간을 어떻게 버틸지 미리 계획하지 않으면 퇴직금을 급하게 쓰게 되고 정작 필요할 때 목돈이 없어집니다. 이러다가 연금 받을 때쯤엔 남는 돈이 없을 거라고 걱정하더군요. 이때 실업급여가 큰 도움이 됩니다. 정년퇴직이나 권고사직인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0대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240일에서 270일까지 월 약 190만 원에서 2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40일이면 8개월입니다. 이건 소득 공백기를 버티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퇴사 전 고용센터에 반드시 문의하세요. 소득을 정확히 알고 공백기를 대비해야 계획이 틀어지지 않습니다. 세 번째, 생활비 재설계하기. 은퇴 후에는 생활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직장 다닐 때처럼 쓰면 안 됩니다. 은퇴하고도 넷플릭스, 유튜브 프리미엄, 신문 구독, 헬스장 회원권 다 유지한 분이 있습니다. 한 달에 15만 원씩 나가더랍니다. 1년이면 180만 원인데 5년이면 900만 원입니다. 불필요한 구독 서비스를 정리하세요. 통신 요금제를 점검하세요. 무제한 요금제가 필요한지 다시 생각해 보세요. 월 7만 원 요금제를 3만 원으로 낮추면 연간 48만 원, 10년이면 480만 원 절약입니다. 너무 비싼 보험을 정리하세요. 보험료만 월 50만 원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은퇴 후 생활비가 200만 원이라면 보험료가 4분의 1을 차지하는 겁니다. 이건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자녀 지원금도 재조정해야 합니다. 아들 결혼하면서 월 50만 원씩 지원해준 경우가 있습니다. 손주 낳고 나서도 계속 도와줬죠. 그런데 3년 지나니까 통장이 텅 비더랍니다. 나중에 아들한테 말했더니 아들이 놀라면서 아빠 힘들면 말씀하셨어야죠 하더라고 합니다. 차량 유지비와 대중교통 비용도 비교하세요. 차량 유지비는 보험료, 주유비, 세금, 수리비 다 합치면 월 40만 원에서 60만 원 나갑니다.
대중교통으로 바꾸면 월 10만 원이면 됩니다. 이걸 안 하면 직장 다닐 때처럼 돈이 빠져나가고 은퇴 5년 차에 돈이 없네 하는 상황이 옵니다. 네 번째, 보험 정리하기. 50대 후반의 보험은 대부분 갱신형으로 보장은 적고 보험료는 계속 오릅니다. 보험료 문제는 정말 심각합니다. 60세 때 보험료가 월 35만 원이었는데 63세에 갱신되면서 월 58만 원이 됐다는 분이 있습니다. 65세엔 월 72만 원이 될 거래요. 연금이 월 150만 원인데 보험료가 절반입니다. 도저히 못 내겠더라고 하더군요. 갱신형 보험은 나이가 들수록 보험료가 급격히 오릅니다. 60대 중반부터 보험료가 월 40만 원에서 70만 원씩 나가는 건 흔한 일입니다. 갱신 시점과 금액을 확인하세요. 실손보험은 유지하되 목적 없는 종신보험과 겹치는 보장은 정리하세요. 암보험을 3개 들고 있던 사례도 있습니다. 다 합쳐서 월 22만 원이었는데 실제로 암 진단금이 필요하면 1개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2개를 정리하니 월 15만 원, 연간 180만 원이 절약됐습니다. 보험 정리는 은퇴 전에 해야 손해가 덜합니다. 급하게 해지하면 해지환급금이 줄어듭니다. 5번째, 부채 점검하기. 은퇴 후에는 이자 10만 원도 부담입니다. 신용대출이 5천만 원 있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금리가 연 5%니까 월 이자가 약 21만 원입니다. 직장 다닐 때는 월급이 있으니까 21만 원이 별거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은퇴하니까 이 21만 원이 엄청 커 보입니다. 연금 150만 원에서 21만 원 나가니까 실제 생활비는 129만 원입니다. 대출 이자는 매달 고정으로 나갑니다. 월 20만 원이면 연간 240만 원, 10년이면 2,400만 원입니다. 이자만으로도 2,400만 원입니다. 신용대출, 카드론 잔액과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확인하고 과한 대출은 은퇴 전에 일부라도 정리하세요. 퇴직금 3억 중 1억을 대출 상환에 쓴 사례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까웠지만 월 이자 40만 원이 사라지니까 생활이 훨씬 편해졌다고 합니다. 이자 때문에 생활비가 줄고 생활비가 부족해서 다시 대출받는 악순환이 시작되면 노후가 무너집니다. 6번째, 건강 점검하기. 종합 건강검진, 치과 치료, 눈과 청력 점검을 하세요. 은퇴하고 6개월 만에 치과 간 분이 있습니다. 임플란트 5개 해야 한답니다. 한 개에 150만 원씩, 총 750만 원입니다. 그 돈 어디서 나올까요? 은퇴 전에 했으면 직장 다니면서 월급으로 나눠낼 수 있었을 텐데요. 은퇴 후 제일 돈 많이 쓰는 게 치과입니다. 임플란트, 틀니, 브릿지 다 합치면 수백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나갑니다. 백내장 수술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쪽 눈에 200만 원에서 300만 원입니다. 양쪽이면 400만 원에서 600만 원입니다. 평소 아프던 부위는 치료를 끝내세요. 무릎이 아팠는데 계속 미루다가 은퇴 후 수술한 경우도 있습니다. 수술비 500만 원에 재활 기간 6개월 동안 활동을 못했습니다. 건강이 불안해지면 활동성이 떨어지고 우울감이 증가합니다. 건강은 은퇴 생활의 기반입니다. 7번째, 관계와 루틴 만들기. 은퇴 후 하루가 너무 길어요. 외롭고 공허해요. 라는 고민이 가장 많습니다. 은퇴하고 한 달은 좋았다는 분이 있습니다. 아침에 늦잠 자고 TV 보고 그런데 2달째부터 불안하더랍니다. 만날 사람도 없고 할 일도 없고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니까 우울해지더라고 합니다. 아내한테 짜증도 내고요. 은퇴는 단순히 직장을 그만두는 게 아니라 매일 보던 사람들과의 연결이 끊어지는 순간입니다. 직장은 사회적 관계의 중심이었습니다. 그게 사라지면 고립됩니다. 동네 친구를 다시 연결하세요. 워킹이나 등산 같은 취미를 만드세요. 동네 탁구장에 등록한 분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3번, 2시간씩 탁구를 치면서 친구 5명을 사귀었습니다. 이 친구들 만나는 게 일주일에 제일 기다려지는 시간이랍니다. 지역 평생교육원, 시니어 센터 정보를 받으세요. 서예, 사진, 노래교실 같은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비용도 무료이거나 월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입니다. 무기력감과 고립감을 예방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울증은 건강도 무너뜨립니다. 8번째, 일 가능성 열어두기. 은퇴했다고 일을 하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연금만으로는 부족해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분이 있습니다. 하루 4시간, 주 5일입니다. 월 100만 원 법니다. 돈도 돈이지만 일하면서 사람들 만나니까 활력이 생기더랍니다. 집에만 있을 때보다 훨씬 좋다고 하더군요. 60대, 70대는 건강할 때 사회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 정신 건강과 경제적 안정의 최고입니다. 단기, 파트타임 일자리를 탐색하세요. 아파트 경비, 주차 관리, 택배 분류, 편의점, 카페 같은 곳에서 시니어를 많이 채용합니다. 월 80만 원에서 120만 원 정도 벌 수 있습니다. 본인의 기술과 경험을 정리하세요. 30년간 회계 일을 한 분이 은퇴 후 작은 회사 세무 컨설팅을 시작했습니다. 월 150만 원 정도 법니다. 일은 단순히 돈만이 아니라 삶의 목적과 활력을 줍니다. 9번째, 가족과 돈 대화하기. 은퇴 직전에 가족에게 말해야 합니다.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은 이 정도야,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여기까지야. 딸이 집 사는데 5천만 원 도와달라고 한 경우가 있습니다. 안 도와주면 서운해할 것 같아서 줬답니다. 그런데 나중에 노후 자금이 부족하더랍니다. 딸한테 말할 수도 없고 참고 살아야죠. 뭐라고 하시더군요. 배우자와 월 생활비를 합의하고 자녀 지원금 한도를 정하세요. 은퇴 전에 자녀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한 분도 있습니다. 아빠가 너희들 결혼할 때까지 최선을 다했어. 이제부터는 아빠 노후를 준비해야 해. 급한 일 있으면 도와줄게 하지만 한도는 정해져 있어. 자녀들도 이해했습니다. 오히려 아빠 걱정 마세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하더랍니다. 이걸 안 하면 부부 갈등이 증가하고 노후 자금이 부족해져 급한 상황에 자산을 매도하게 됩니다. 자녀에게 미안한 마음 때문에 본인의 노후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제 전체를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지출 점검 3개월 생활비를 정리하고 건강보험료를 확인하세요. 내가 얼마를 쓰는지 알아야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둘째, 소득 점검 국민연금, 퇴직금을 확인하고 실업급여 자격을 알아보세요. 소득 공백기를 반드시 대비하세요. 셋째, 생활비 재설계 통신비, 자동차, 구독비용, 자녀 지원금을 조정하세요. 작은 절약이 10년 후 큰 차이를 만듭니다. 넷째, 보험 점검 갱신형 보험을 확인하고 목적 없는 보험을 정리하세요. 보험료가 생활비를 압박하면 안 됩니다. 다섯째, 부채관리 대출 금리와 잔액을 확인하고 조기 정리하세요. 이자는 매달 고정 지출입니다. 여섯째, 건강점검 종합검진, 치과 치료, 눈과 청력을 점검하세요. 건강은 은퇴 생활의 기반입니다. 일곱째, 관계와 루틴 규칙적인 운동, 취미, 정기적으로 만나는 사람을 만드세요. 고립이 가장 무섭습니다. 여덟째, 일 가능성 단기, 파트타임을 조사하고 재능을 재정리하세요. 일은 돈과 활력을 동시에 줍니다. 아홉째, 가족과 돈에 대한 솔직한 대화와 더불어 은퇴 후 3년 생활계획표에 대한 얘기도 나누세요. 은퇴는 끝이 아니라 인생 2막의 시작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체크리스트만 따라하면 은퇴는 생각보다 훨씬 편안하고 즐겁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준비된 은퇴는 불안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여러분의 은퇴가 평온, 자유, 여유로 이어지길 응원합니다.